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 대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승무패에서는 울산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울산이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무조건 일단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긴다는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이 이기지 않는 상황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그런 전제가 되려면 결국에는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기부여 자체는 있어요. 3위로 이 안정권에 위치하기 위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3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 대구는 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다음 주에 있는 FA컵 결승전 2차전을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차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2차전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주전 멤버들이 나올 것 같지만 동기부여가 더 높은 울산 그리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이 그런 울산의 모습이 저는 동기부여가 더 높은 울산이고 경기력도 사실 대구가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최근에 리그에선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울산이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에서의 마지막 홈경기 그리고 경기력도 앞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너버 같은 경우에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을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겠고 대구도 일단은 3위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 자체는 있을 것 같아서 두 팀 다 조심스럽게 나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팀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구도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구의 공격진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무서움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해서 이 대구도 득점이 가능하다면 울산이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삼성이 후반기에 보여줬던 좋지 않았었던 그런 수원삼성의 모습들 물론 부상자들이 조금씩 복귀하면서 지난 경기 때는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었긴 한데 지금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FC 역시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다면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이 어디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수원 삼성도 물론 지난 경기 때 나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원 FC가 공격적으로는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더비 매치입니다.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지키는 플레이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수원FC는 더군다나 마지막 홈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이를 수원 더비에서의 이 공격적인 모습들로 굉장히 재밌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높고 경기력적으로 더 좋은 수원 FC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원 FC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지만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지만 더비 매치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두 팀의 결정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언더도 좀 끌리긴 하지만 그런 동기부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더비 매치라는 점에 있어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수원 FC가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수원 FC가 이기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FC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맨유의 무승부를 이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일단은 맨유가 일단은 랄프 랑닉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됐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감독으로 인한 그 감독 버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맨유에게 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준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팀의 성향이 강한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고 분명히 맨유 상대로 원정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일단 나오고 공격진을 활용한 그런 역습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지금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오히려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변으로 일단은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쨌든 맨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전력적으로 높고 그리고 감독 버프까지 포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역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유의 지금 공격적인 모습들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작정하고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가 그것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역배지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핸디캡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노리치 시티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노리치가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왔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점차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노리치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라인이 낮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과 케인의 그런 역습에서의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손쉽게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을 말씀해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노리치가 라인을 더 올리게 될 텐데 노리치처럼 수비가 불안한 팀이 라인을 더 올리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더 대량 실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대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의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핸디캡 승리, 토트넘의 만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스터도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해요.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아스톤 빌라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맨시티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경기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스톤 빌라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 아스톤 빌라와 레스터 이 두 팀의 스타일이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적으로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해요. 승패 방향이라면 말씀드린 빌라의 흐름이 좋고 공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부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빌라를 좀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긴 해서 그거에 비해서 수비에 비해서 공격은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울산의 승, 2번은 수원FC의 승, 3번은 맨유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토트넘의 승, 5번은 아스톤빌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FC의 승리, 두 번째는 맨유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아스톤빌라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7.9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와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